자, 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5시 36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는 423. 이제 2거래일 남았습니다. 2거래일. 지금 상태로 끝나면 상승이 좀 더 유리하죠.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거래량이 95%가 넘었습니다. 2거래일이 남았는데 95%가 넘었으니까 이번 달 거래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가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제 그게 남은 거죠. 고가는 이미 넘었고 저가도 이미 깼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종가만 남았어요. 종가가 지난달 종가가 422.36이에요. 422.36. 그리고 그 전달 고가는 422.41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요 422대를 넘을 거냐 아니면 밀릴 거냐 그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한 달 내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420 위에서 일단 마감을 하면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포인트 정도 남았죠. 그리고 420 아래에서 마감하면 조금씩 하락에 유리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415 아래로 마감하면 완전히 하락에 유리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주봉은 상단선 올라탄 것만 계속 토해내고 있죠. 예, 어제도 토해냈고 오늘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았으니까 고가 투자 심의도는 하락 중이고요.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투자 심의도는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종가는 살짝 올라 있죠. 복잡해요. 지금 목요일인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정된 건 거래량이 늘었다예요. 그래서 내일 최종적으로 어쨌든 방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가를 깼으면 이건 하락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고가를 넘었으면 이건 상승입니다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은 상단선에서 눌렸고 하단선을 감아 올리다가 말았어요. 자, 내일은 하단선이 422 정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단선은 424.30에 있죠. 그러니까 상단선은 주봉 상단선 위에 있는 거고 하단선은 지난달 고가 부근이고 아니죠. 지난달 종가 그리고 지지난달 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저가 투자 심도는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이제 오늘 저가가 얼마냐면 419.78이니까 420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거는 하락 쪽에 이제 무게가 쏠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붕괴되면 매수 전략을 이제 못 쓰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가를 붕괴하면 일봉상의 매수 전략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손절선이 지난주 저가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봉의 하단선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내일은 어쨌든 주봉이 마무리 짓는 날이다 보니까 오늘의 저가가 붕괴되면 상대적으로 주봉은 이제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시간대가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8일인데 요 날이 만기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그죠? 여기가 만기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기일까지 매트릭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만기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의 기운이 더 강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 월요일부터 하락이 오면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월요일 날부터 만약에 하락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락이 오는 건 조정이죠. 그리고 월봉도 양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락이 오면 조정이에요. 그러면 하단선이 왔을 때 일단 하단선이 막아버리겠죠. 그러면 일봉은 하락 시간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주봉이랑 월봉의 하단선이 내려가는 걸 맞게 되면 조정 후 다시 반등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주봉도 음봉이 나고 월봉도 음봉이 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음 달을 맞이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예, 막아주는 힘이 없으니까 누르면 쏟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은 이틀 동안 주봉이 어떻게 끝나는지 월봉이 어떻게 끝나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가가 붕괴된다는 건 주봉이 음봉으로 끝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 꼭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월봉 예, 똑같아요. 오,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달 종가 부근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주봉 자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죠. 423.41 여기가 지금 상단선이잖아요. 예. 자, 일봉에 한번 가보시면 재밌어요. 자 423.41이 어디냐면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봉의 하단선이 주봉의 상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봉 상단선 위로 올라간 것만 망치로 땅땅 두들긴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밑으로 쏟아졌다가 다시 감아 올려서 예, 일봉의 상단선까지 다시 왔다가 종가에는 그 밑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계속 누르고 있는 거고 일봉은 계속 버티는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방향이 없죠. 일봉은 안 떨어지고 주봉은 누르니까.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한 421.60 아래에서는 일단 등가 기준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일봉 위에 상단선은 없지만 주봉이 상단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자는 421.6 아래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월봉 그대로고요. 예, 월봉 그대로 주봉도 딱 상단선에서 끝났죠. 27,328원. 예, 그러니까 8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딱 고 올라간 것만 표현했습니다. 주 일봉 예, 여기도 똑같죠. 매수가는 27,200원. 그 아래에서 오늘 저가 사이 그 영역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퍼스. 끈질겨요. 안 오릅니다. 예, 2,000원. 다시 매수가로 돌아왔어요. 상단선이 2,040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매수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고가 얼마일까요? 2,035원입니다. 그 얘기는 주봉 상단선까지 가니까 막 뚜둑게 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는 딱 그 보스 차트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 그 보스의 상단선, 하단선만 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예, 일봉은 이제 볼 게 없어요. 지금 흐름의 중심은 일봉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어쨌든
월봉이 정해지기 이틀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월봉이 요구하고자 하는 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지금 뭐 일봉이 막는다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월봉이 갈 자리를 안 가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에는 이제 월봉을 어디서 끝낼지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거예요. 432에서 마감할 거냐, 425에서 마감할 거냐, 420에서 마감할 거냐, 415에서 마감할 거냐. 예, 각각의 값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예, 이게 지금 뭐 위다 아래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정의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예, 해당 값에 어, 마감을 할 때, 아, 이게 이러려고 했던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돈을 좀 볼게요. 자, 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434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813억 매도, 기관이 2712억 매수입니다. 이건 이제 결과치고, 장중에 개인이 얼마를 샀었냐면요. 가장 많이 샀을 때가 4천억 샀었어요. 4천억. 네, 4,450억. 웃기는 거죠. 네, 지수가 한참 내리고 있을 때는 개인은 4,400억을 사고 있었다고요. 현물을. 근데 종가에는 434억만 남았으니까 4천억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물로 보면 어, 장중에 외국인이 3천억 매도했다가 다시 3,700억 매수했다가 300억에 끝났어요. 그러면 3천억을 매도 쳤다가 6,700억을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3,400억을 매도 쳤다는 얘기예요. 3천억 매도, 6,700억 매수, 3,400억 매도. 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오늘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현물이 완전히 뭐 춤을 춘 거죠. 정작 하루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변동폭도 크지 않아요. 1%도 안 움직였을걸요? 예, 그러니까 지수는 1%도 안 움직였는데 돈은 그쵸? 3천억, 6,700억, 3,400억. 그러니까 매도로도 6천억대고 매수로도 6천억대가 왔다 갔다 한 하루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위로 난리쳤다가 아래로 난리쳤다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이 선물이 31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700억 매수했던 것도 없어졌고 마이너스 3천억 매도했던 것도 없어져서 남은 게 없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자, 이제 누적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선물은 4,42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지만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매도를 들고 있어요. 매도를. 장중에 3,700억 원까지 매수를 했었지만 그건 이제 단기 물량이라 다 빠져나가고 정작 들고 있는 건 매도를 들고 있다. 음. 그리고 현물은 9조 2천억을 팔고 있습니다. 9조 2천억. 예.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많이 간다 그러면 한 10조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로 전환하진 않겠죠. 이틀 동안에 하루에 4조 원씩 사도 수매수로 못 돌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매도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은 7.4조 원을 매수했고 외국인은 9.2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지금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물량 중에 증권, 금융투자가 매수한 물량이 2조 1천억이라 나머지 거래 주체들은 산 게 없고 증권만 샀다는 얘기죠. 연기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제 연기금이 팔아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연기금도 이제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9.2조 원을 매도했는데 공매도가 8.6조 원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매도 물량이 8.6조 원이에요. 8.6조 원.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8.6조 원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외국인이 만기가 없는 선물을 8.6조 원 매도를 했다. 이런 뜻이죠. 만기가 없으니 예,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겠죠. 만기가 없으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공매도를 들고 있으면 일반 매도는 청산된 물량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도 별 문제 없고 내려도 별 문제가 없어요. 보유한 물량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유한 물량이잖아요. 선물 매도처럼.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납니다. 예. 이게 일반 매도랑 다른 거죠. 매도를 했으면 없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위험 요소가 제거된 거죠. 매도하는 순간은 빠져도 매도하고 난 뒤에는 위험성이 없죠. 그런데 공매도는 매도하는 순간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뜨리려고 매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걸어 놓죠. 그러니까 체결만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락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결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수엔 별반 영향이 없어요. 근데 보유하고 있을 땐 상승하는 걸 싫어해요. 왜? 손실 나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건 맞겠죠.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올라가는 건 막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돈이 8.6조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지수가 많이 상승할까요? 지수가 상승하면 거기에 속해져 있는 공매도 종목들도 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럼 공매도를 더 하겠죠? 손절은 안 할 테니까. 그러면 공매도 물량은 계속 쌓일 거란 말이에요. 오르든 내리든 공매도 물량은 계속 쌓인다. 예, 그래서 한 10조 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수를 10% 빼면 1조 벌어요. 예, 20% 빼면 2조 벌고 30% 빼면 3조를 법니다. 예, 올릴까요? 내릴까요? 그 공매도를 들고 외국인이 지수를 올린다?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손실 나잖아요. 그럼 개인을 위해서 공매도를 해서 스스로 손실 나는 행위를 한다? 그건 개인의 상상이겠죠. 외국인의 입장에선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같은 동포면 예, 동포를 위한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민족도 아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10조 원 가까운 공매도를 보유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내려서 수익을 취하려고 하겠죠. 단 그게 언제냐의 문제는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젠 현물로도 9.2조, 공매도로도 8.6조의 매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물량은 작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작년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올해 1월에 449를 찍었을 때 윗꼬리가 나올 때에 외국인 매도가 5조 원 수준입니다. 5조 원. 그러니까 그 윗꼬리에 지금 2배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매도 물량을 이번 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꼬리는 별로 크지도 않아요. 아직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결론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1월부터 1, 2, 3, 4, 5개월 동안에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쭉쭉쭉쭉 달렸잖아요. 이 윗꼬리가 달린 건 다 개인이 매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1월 달에 한 20조 정도 매수했을 거고 예, 이번 달도 꽤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요 5개월 동안에 얼마를 개인이 매수했냐면 50조가 넘어요. 한번 정확한 금액을 보겠습니다. 50.9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50.9조 원. 최고치까지 갔을 때 52조 1000억 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50.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2조 원 정도만 더 매수하면 이제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겠죠. 요 5개 봉에서 50조를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를 벗어나면 개인은 돈을 번다는 얘기죠. 위로 벗어날 경우에 그러니까 449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개인이 엄청나게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50조에서 1%만 올라도 5천억씩 봅니다. 예. 한 5%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5%?
그럼 얼마예요? 55, 25, 2조 5천억 원을 벌죠. 예. 개인이 돈을 벌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죽어라고 해도 몇 천억 벌기도 힘들죠. 음, 선물하고 옵션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공매도 친 건 잔뜩 손실이 나겠죠. 정말로 지금이 좋은 기회일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운이 지난번처럼 또 반복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수가 3,500을 갈 수도 있고 5,000을 갈 수도 있고 1만을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음, 세상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누가 돈을 버는지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만약에 지수를 내리면 누가 돈을 벌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지수를 내리면 돈을 잃는 자는 무조건 개인이에요. 그런데 개인만 돈을 잃지 아무도 돈을 잃지 않아요. 외국인도 기관도 매수한 게 없기 때문에 잃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에 대해서 축제에 젖어 있는 주체는 개인이지 나머지는 전혀 상승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올리는데 돈을 쓰지 않아요. 선물도 매수하지 않고 현물은 매도만 하고 그죠?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하늘에 그냥 떠 있는 구름과 같은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마음대로 끌어올리고 마음대로 내리고 뭐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니까 차트를 보고 이건 내려야 된다, 올라야 된다 이야기하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쌓이는 모양새로 봤을 때는 거의 이건 예, 턱 밑까지 올라온 상태로 보입니다. 더 올라간다고 해도 적어도 저는 올해 저가는 충분히 무너질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올해 저가가 무너지는 상황이 3분기 내에 온다. 그러면 저는 11월 달 저가까지도 충분히 무너져도 외국인과 기관이 손실 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려줘야 개인 물량을 털어서 예, 다시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단계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간의 추이를 보고 그 다음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